자, 첫 번째 소식의 순위는 3위입니다. 북한에서 잠수함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은 신인균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어떤 잠수함에서 어떤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건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북한이 이제 그동안 로미오급 잠수함 1,800톤입니다. 그리고 한 500톤 정도 되는 상업급, 그리고 또 한 200톤 정도 채 안 되는 연어급, 이런 정도의 잠수함을 한 70여 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작년에 존스 호킨스대 38 로스 연구팀에 의하면,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이 발견됐다라고 위성 사진을 공개했죠. 예. 이게 바로 신포급 잠수함이었어요. 신포급? 예, 신포. 신포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신포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지금 이제 김정은, 뒤에 보이는 저 잠수함입니다. 저게 이제 1,800톤급 정도 좀 되는 잠수함인데, 저기에 이를테면, 네. 이 잠수함 모형입니다. 이게 신포급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3,000톤. 네, 우리나라 잠수함이죠. 네. 원래 잠수함은 이 몸통 부분에 미사일을 꽂습니다. 네. 그러면 몸통 부분이 미사일보다 훨씬 더 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미사일의 길이 한 9m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 신포급 잠수함은 이 함교 부분에다 꽂았습니다. 네. 몸통에서 함교가 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몸통이 좀 작아도 이 함교 부분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꽂으면 되니까. 예. 즉,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사일이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네. 이 미사일을 이렇게 꽂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발 정도 꽂은 잠수함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 3,000톤, 5,000톤 이렇게 안 가도 네. 이 함교 부분에 꽂았기 때문에 1,800톤, 2,000톤 되는 작은 잠수함이라도 탄도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실험을 네. 그저께 한 겁니다. 네. 그 성공을 한 건가요? 성공을 이제 한 8분 응선은 갔다. 예.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잠수함이라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 비행기는 날개가 있는데 이건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행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3차원 운동을 하는데 이 잠수함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3차원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날개가 있어야 우리가 이를테면 수영장에 가서도 팔을 뻗치면은 내 몸이 잠수를 했을 때 안정이 되는데 팔을 만약에 붙이고 있다. 그러면은 파도가 치면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몸이. 그러면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란 엄청난 큰 게 날아가면 이 잠수함이 물속에서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반동 때문에. 뒤집어질 수가 있죠. 네. 그 진동을 제어하는 밸런스 맞추는 기술. 예. 그리고 이제 잠수함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 알기로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불이 많이 나오고 연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물속에서 불이나 연기가 많이 나오면 그 잠수함 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잠수함에서는 그냥 어떤 그 공기방울에 의해서 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한 20m 정도를 급상승을 해가지고 네. 물 밖으로 퉁 하고 튀어나옵니다. 네. 튀어나오자마자 잠수함이 그 미사일이 자세를 잃기 전에 바로 불을 붙여가지고 추진력을 얻어서 하늘로 솟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훨씬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게 바로 콜드 런칭이라는 건데 네. 그 콜드 런칭 기술을 이번 잠수함 그 SLBM에서 테스트를 해서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은 이제 튕겨져 나와서 불에 붙은 이 미사일이 이제 원하는 데까지 뭐 5,000km, 5,000km 원하는 데까지 날아가서 원하는 목표를 타격하는 네. 그것이 마지막 단계인데 그것은 지금 뭐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발사 실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까지 가는 것은 좀 시간이 결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어려운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네. 이걸 1994년도부터 북한이 준비해왔던 겁니다. 예. 자, 지금 SLBM 잠수함. 네. 여기서 바로 이 핵미사일이 발사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되네요. 미국, 영국, 네.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이 직접 SLBM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 네.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수입을 있습니다. 했고. 예. 그런데 북한은 스스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전력화 중에 있는 것이죠. 예. 자, 오늘 한민국 국방장관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성공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LBM 사출 시험 등을 실시를 해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는 현 상황의 의중함을 인식하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과 만약 도발하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이란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저런 탄도미사일, 저게 어쨌든 미국 대륙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술이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대응 기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말 아쉽게도 없고 앞으로도 예. 상당 기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상당 기간 이후에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방 계획이란 것은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래 가지고 미리 5년, 10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는 이 북한의 SLBM에 대해서 뼈저린 후회를 하게끔 만들어줄 전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좀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게도 한민구 장관의 말씀은 그냥 구호에 그칠 확률이 높다. 예. 그러면 저 말씀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또는 앞으로 뭐 혹시 도입할지 모르는 사드 이런 것들은 전부 전방만 바라보고 있는 북쪽만 바라보고 있는 북쪽 지향성 레이더 그리고 요격 미사일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잠수함이 뭐 오늘 그 국방부 브리핑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도 일부 할 수 있다. 잠수함이 심포 앞바다에서 지금처럼 이 실험을 한 것처럼 심포 앞바다에서 친절하게 쏴주면 우리 미사일들과 레이더가 북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격하고 탐지할 수 있죠. 근데 잠수함이 거기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안 쏘기 위해서 만든 게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면 울릉도 뒤쪽, 또 제주도 남쪽 이런 데서 예. 쏘면은 탐지할 수도 요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네. 그건 미국이 걱정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걱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3,000톤, 5,000톤급의 잠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와이 정도까지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동해에서 우리를 쏘기 위해서는 이 1,800톤 잠수함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하다.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저것을 탐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오늘 국방부에서 브리핑한 내용들 제가 여러 기사를 보면서 쭉 다 봤어요. 네. 뭐 많은 무기체계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게 설명한 무기체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 SLBM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미사일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은 아니다. 이런 하나도 생각이신데, 없습니다. 예, 네. 참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걱정 때문에 질문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소련이나 중국도 잠수함 미사일 발사 기술은 완성하는데 15년에서 20년 걸린 걸로 아는데 굉장히 군사적 지식이 많은 시청자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불과 몇 년 만에 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나요? 과장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도 사실 북한이 이런 기술을 실제 갖고 있을까? 세계에서 몇 나라밖에 안 갖고 있는 기술일 텐데 어떻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그 의심이십니다. 예.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1970년대 초반부터 핵 개발을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쭉 핵 개발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핵 개발을 향하면 이 잠수함 발사 핵 탄도 미사일을 쏘는 것이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그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지막 단계를 정해놓고 예. 핵 탄두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잠수함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미사일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쭉 같이 달려갑니다. 한 그래서 가지를 계속 파고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성과가 15년, 나오고 있다. 20년 걸린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1994년도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소련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경제가 말이 아니었죠. 소련이 가지고 있던 해군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이런 것들 전부 다 고철로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 유지하는데 100억씩, 200억씩 되니까 유지할 수가 없죠. 그때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2,700톤짜리 골프급 잠수함을 한 척 수입했습니다. 네. 그 골프급 잠수함이 바로 이 심포급 잠수함처럼 함교에다가 탄도미사일을 두 발 꽂아놓고 그렇군요. 발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20년 동안 역설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청취자분이 보내신 15년, 20년 걸로 아는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94년도부터 골프급을 가져와서 그걸 역설계해서 지금에야 완성했으니까 20년 걸린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이 그냥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90% 정도 완성된 기술로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 건데 정말 우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런 지금 분석까지 들으니까 더 가슴이 좀 서늘해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대책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서 이 미사일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